윤호중 의원이 왜 예상을 뒤엎고 법사위원장이 됐을까요? 사실 김태년 의원 마음속엔 윤호중밖에 없었어요. 윤호중의 추진력이랄까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윤호중 의원 제가 잘 알죠. 엄청 잘하는 걸 제가 잘 알죠. 예, 잘 알고 일단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4선이잖아요. 네. 근데 대개 3선 때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돼요. 국회의원은. 그리고 그 3선 때 탈락할 사람이 탈락해요. 돈을 받아서 혹은 다른 스캔들로 아니면 교만해져서. 예. 그런데 이분은 이런 거 다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아해요. 이해찬 대표가 가장 신임 많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최측근이에요. 이분이 사무총장 시켰던 네, 이유가.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제 기억으로 4번째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예. 살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살림도 잘하고 실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추진력도 있을 것 같고. 네. 강단. 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겉으론 강단 없어 보이는데 강단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강단이 네. 있어 보이던데. 예, 얼굴은 되게 부드럽고 목소리도 이렇게 크게 소리 내는 법이 없어요. 예, 아주 진짜 외유내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이 법사위원장이 임명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법개혁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이에요. 그런데 율산 출신들은 인맥으로 다 얽혀 있어요. 40 몇 기, 뭐 몇 기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로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위원장이. 예, 그래서 이게 율사 출신 아닌 것의 강점은 개혁으로 그냥 쫙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맥에 안 끄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통제해야 되는 법무부가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뉘앙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박영선 위원장이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사 출신 아닌 상임위원장. 예, 이미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센 상임위원장이었어요. 법사위원장 중에서도 박영선 위원장 시절에 법사위가 제일 셌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세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 율사 출신들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정교하긴 한데 또 굉장히 법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은 결과는 법으로 나타나지만 검찰개혁의 정신은 사회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의 신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연, 지연, 뭐 사법기수 연까지 이런 것을 다 초월한 그런 중진으로서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의 기대가 큰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격일 수 있는데 의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세게 가. 네.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세게 갈 뿐이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윤호중 의원이 보면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왔을 때 빨리 조합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교적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걸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정보를 충분히 다 받아. 그리고 속에서 뭐 소화시키고 뭐 리파제, 지방질 뭐 다 이게 소화시켜요. 그런 다음에도 말 안 하고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의견을 아주 조용하게 작게 말해요. 이분 호가 신중이라고. 윤호중의 호는 신중 윤호중 선생.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됩니다. 저는 이게 신의 한 수.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자 주호영이 절로 갔습니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푸나님. 절에 들어갔다고 나 진짜 환장해. 푸나님은 이 방송 하루만 안 해도 정말 이 운영에 지장 있고 생계에 지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게 푸나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95%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절에 들어가 계셔도 언론이 비난 한마디 안 하시고 참 정말 신의 직장이세요. 일종의 태업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자마자 사퇴하는 게 민주당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의총에서 부결시킨 데 대한 항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요. 첫 협상이었는데 좀 면 좀 세워주면 되는데 그걸 틀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좋아. 내가 사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뭐 어린아이들이 자기 그 식구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막 그걸 뭐라고 합니까? 땡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싶어서 지금 단어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억울로 말고
땡깡을 피하러 나 억울로 만났다. 투정.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당의 의원들한테 항의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해 보였거든요. 얘가 사실 일타쌍피죠. 예, 민주당에 대해서는 항의의 뜻이고 네. 또 미통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또 다른 항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게 언론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협상한 안을 민주당에 가지고 오면 의총에서 부결되면 언론이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친노 강경파가 그랬다고. 그렇지. 친노들은 다 강경에 사는 줄 아나 봐. 내용에 휩싸인 민주당. 그렇죠. 이런 거지. 그런데 이거 분명히 제가 오늘 토론을 하다가 참 정말 기상천외한 토론을 들었는데요. 그 주호영 대표가 의총에 올린 안이 그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주호영 대표를 더 안 좋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세상에 어느 원내대표가 이제 이게 저희 협상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걸 한번 의총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원내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예, 합의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협의해서 받아들일만 하니까 의총에 올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이 그런 궤변으로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기준을 이중자 때에다가 막 여반장 이렇게 하듯이 네. 논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략이 없는 상태로 국회를 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언론이? 아니 주호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어차피 민주당이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 예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를 갖고 간다는 건 여상규처럼 앞으로 21대 국회에 발목 잡기 안 돼. 그러니까 법사위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2안을 일단 준비를 하고 그 2안대로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 바에는 다 가지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전국 선거에서 막 연속 4연패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뭐랄까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이 마음껏 해보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마음껏 한다고 대한민국 망하겠어요? 오히려 잘 혼났지? 되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은데 그 전략이 없이 무조건 들어갔다가 법사위만 고집하다가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사퇴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사퇴하겠다라고 지금 사퇴 쇼를 하고 있는 거고 절에 들어가서 고뇌하는 모습 보여줄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잖아요. 네, 공백이죠. 그리고 19대 때까지 20대 초반까지 사실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도 해보고 원외투쟁도 해보고 뭐 국회를 나가도 보고 했는데 그거 참 허무한 거예요. 예.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그 거리에서 투쟁할 때는 힘이 났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서 투쟁을 하니까 존재에 대한 그 모순 이 존재 행위에 대한 실존적인 나와 이 움직이는 나 그러네. 이게 뭐야? 그래갖고 이게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투쟁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국회를 버리지 말자고 가장 외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리면 너무 싫었어. 아주 막 그 국회에서 막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지금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국정원 댓글 선거 조작 투쟁이라도 했지. 지금 원구성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됐다고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벌쯤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장애투쟁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초선들은 뭐 강경투쟁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건 진짜 가면 안 될 길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말인데 초선들이 정치를 일단 너무 몰라.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 면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당에 들어간 건데 앉아가지고 지금 오늘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거 거부하고 45명이 사임계 제출했다 그러는데 그거 뭐 하려고 노실라고?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충분히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국회의장도 김태년 원내대표도 명분을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냥 막 지른 게 아니라 근데 도저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막 옛날처럼 막 한 달, 두 달 뭐 개원하는 것을 미룰 수는 없는 상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기 3, 때문에 3번. 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는 사실 없습니다. 제 야당 참 힘든 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거리에서 강경투쟁할 때 시민단체 뭐 등등 할 때 그 대가가 우리는 경찰서 가고 감옥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강경투쟁하고 원을 버리고 거리투쟁 해봐야 아무 책임도 안 지세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거 직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직업이죠. 노동이에요. 정치 노동. 예, 그래서 그런 정치 활동 노동을 통해서 세비를 받잖아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일하셔야 돼요. 일하면서 싸운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는 요즘 지금 요새 뭐 우리가 잘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고 이런 노동자들이 또 아이고. 나오고 계세요.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우리가 모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목숨 걸고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의 목숨에 대해서 법으로 답해야 되는 게 국회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절에가 계셔도 언론들이 그분의 입만 보고 있고 저 이런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회에 계십시오. 원내대표실에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나 삐졌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그 절에 들어가서 육포 씹는 소리 같은 거죠, 뭐. 아니 우리 새날 PD님이 어. 나 삐졌어 그리고 저기 절에 들어가서 안 나온 푸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게 일상생활에 대비해 보면 이것도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잘라요. 그럼 국회의원 누가 잘라요. 잘라야 돼요? 국회의원 국민이 잘라야 돼.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통해 거 잘라야지. 이런. 그러니까 저는 싸우셔도 좋고 화내도 좋은데 출근은 하시라고 출근은. 참 절에 들어가는 이런 쇼를 왜 합니까? 지가 전두환이야 무슨 백담사에 들어가 있게. 요게 저는 그 민주당이 6석이라도 일단 상임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가져옴으로써 네. 난 여론을 확보했다고 일단 봅니다. 네. 흐름상 이 상황에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지고 볶고를 싫어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갑이고 이 키를 잡고 있는 네. 이 입장에서는 니들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것보다 지금 한시라도 국민들이 더 급해. 요 시그널이었다고 보고요. 빨리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